배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끼리 참여재판 첫 번째 공판입니다. 본 재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판이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대로 여는 재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는 이 재판의 배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내린 판결이 실제 재판 결과와 얼마나 다를지도 궁금합니다. 단 한 번의 재판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사건은 캄보디아 처제 상습 성폭행 사건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한국에 온 처제 B씨를 2016년부터 1년 이상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검사 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우울증을 앓자 2014년 처제인 피해자를 초청해 한국에 오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 뒤 살림을 책임졌으며 친언니를 간호하고 조카를 대신 돌보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술을 뻗쳤고 이후 1년 이상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범행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일주일에 3회, 어떤 때는 일주일에 5회, 또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6회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믿고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자기가 언제 몇 회나 피해를 입었는지 일일이 헤아리고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어찌 이를 모두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속된 범행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진술에 다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히 자주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면 왜 피해자는 외부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은 것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외부 출입도 가능했습니다. 검사 측도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피해자는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방문 동거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었고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인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 못 나오게 하고 너를 캄보디아로 보내버린다며 협박해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재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 또는 항거가 현재의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만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측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합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친언니에게 가하는 폭력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으며 특히나 칼까지 휘두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언니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인근 지구대에 수차례 신고한 전력이 있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를 4차례나 이용했습니다.
이런 폭력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는 늘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지냈으며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현저히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조카가 바로 옆에서 잘 때조차 피고인이 성폭행을 해 혹시나 어린 조카가 깨어나 충격을 받을까 저항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양쪽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양쪽이 맞서는 쟁점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을 지적했고, 검사 측은 사소한 내용의 차이일 뿐 피해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이 피해자가 신체적 자유가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검사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으며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할 만큼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평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특례법 제5조 1항과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쟁점 사항과 이 법조항을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 그리고 유죄라면 적절한 형량을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시는 동안 이번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2017년 잠시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의 친언니가 증세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을 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 문제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언니는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 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으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친언니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 역시 피해자와 친언니의 진술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올해 1월 17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보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유형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이 판결이 나오자 꽤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30대 남성 전모 씨가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똑같은 것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더불어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1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성과 언니의 결혼식을 앞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전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캄보디아 처제 상습 성폭행 사건은 이후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될까요?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참여 재판 첫 번째 공판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셨나요? 어떤 판결을 내리셨든 우리끼리 참여 재판에서는 자유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우리끼리 참여 재판 두 번째 공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